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 기술적 이야기만 했었는데 갤빙이라는 것이 실제 항공기 개발에서 특히 안전기술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그런 이유로 해서 현재 우리 경상대학에서 산업수요 기반의 고열 안전 항공 핵심 기술 선도연구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이 제안을 정부에 할 때 제안서 일부분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적 내용들이 실제로 국내에서 어떤 연구 역량을 투입하고 기술을 개발할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논리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정부에 설득할 때 사용되고 또 우리가 어떤 논리로 이런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 때까지는 시험 문제 푸는 것만 했었지 또는 돈이 주어지면 뭘 사용하는 것만 했었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또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정부에다가 내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논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하려고 그러면은 해당 분야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냥 단편적인 지식은 있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중복적인 것을 해서도 안 되겠고 또는 할 수 없는 걸 하겠다고 해서도 안 되겠잖아요. 그런 그 기술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한 사람의 어떤 총체적인 능력을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제안서를 통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접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이런 제안서를 쓸 때 지금 이 제안서에서 보는 것처럼 일목요연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가 누군가는 실제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은 이런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 모든 글 하나, 그림 하나가 새로이 이제 창출된 거예요. 창출. 자, 그래서 이제 17년도에 저희가 이걸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항공산업이 2.8%에서 5.3% 정도 증가를 하고 있었고 국내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15%면은 상당히 빨리 증가하고 있었죠. 물론 그 이후에 오히려 마이너스 증가하다가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국의 어떤 기술 경쟁력 이런 것들을 이제 각 그 정부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현재로서는 이 정도 수준이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국산 수리원이 갤빙 운영 기준을 그때 1차에서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언론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었고 저희가 그런 것들에 착안을 해서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음번에 이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발하자는 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존 항공 기술이 이런 한계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 복합제 기술과 이제 두 번째 갤빙이 되겠죠. 다물리 공인은 갤빙이라는 것은 안전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다물리라는 말을 붙였냐면은 갤빙이라는 것이 액적, 정식, 공기, 그 다음에 열전달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전기도 포함되어 있고, 만약 전기일 방식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고기능, 적은 에너지로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자체와 참여기업, 그 다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런 대학에서 어떤 연구를 할 경우는 이와 같이 R&D, 이렇게 특허 인증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야기한 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 3천 명 항공 승진률 같은 경우 10만 명 되고 하는데 또는 그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러니까 항공이라는 파일을 키워서 국가에 기여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앞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산업은 비록 파이가 좀 적지만은 인접, 자동차라든지 기계 분야하고 연관이 있어서 가능하면은 이제 투자를 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17년도에 저희가 보다시피 이제 환경,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이게 나오죠. 제가 수업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언론에 나온 것처럼 Supercooled Large Droplet Icing Condition 어펜덱스 O라 그래서 이게 2013년 11월 달에 도입이 됐습니다. 예, 미국
페더럴 레지스터에서. 그리고 코멜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이제 개발한 민수항공기가 이제 이 아이싱 인정을 어떤 기술 개발이나 인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The regional jet has so far failed to satisfy icing test. 자, 이게 아주 시리어스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항공기를 개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와 같이 이거 하나 탄거 못하면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이렇게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기술들이 어떤 급소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정부에 이런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중국도 그렇고 이제 수련 헬기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한 겁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근데 우리가 복합적 연구는 그러면 켈빈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둘 다 어떤 면에서는 안전기술이 되죠. 복합적으로 저희가 어떤 중간에 어떤 흠집이 생기거나 딜라미네이션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큰 사고로 이루어져요. 또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경량하죠. 가볍게 해서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엔진에서 어떤 배기가스를 적게 만들면 그게 다 뭐가 되겠습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죠. 자, 이런 이유로 해서 저희가 이 켈빈 기술을 개발하는 거하고 복합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 자체는 안전기술하고 관련이 있고 다 이제 고효율 기술이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산화저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있지만은 에너지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뭔가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좀 저감하는 에너지 소스를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한 겁니다. 이게 다 총체적으로 지구의 온실가스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전 세계 국가별로 할당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어펜덱스 5가 50 마이크론보다 큰 2014년 10월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제가 이 제안서를 작성할 때 다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거나 어떤 언론 기사를 통해서 배우거나 어떤 에비에이션 위크와 같은 기술 시장 어떤 매거진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수많은 또는 구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그런 지식들이 그 지식 자체는 사실은 우리 크게 써먹을 데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 지식을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 지식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기술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또는 그런 판단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보통 제안서가 좀 다릅니다. 우선 폰트 자체도 깔끔하게 돼 있고 또 중요할 때는 이렇게 볼드로 돼 있죠. 제가 또 연구 제안서를 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제안서를 만들고 할 때 좋은 제안서는 보기도 쉬워야 되고 쉽게 이해해야 되고 강조점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동그라미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도 누군가는 생각해서 한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제안서하고 다른 제안서를 비교해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내용과 상관없이 어떤 제안서는 그냥 들여다보고 싶고 더 쉽게 이해되는 반면에 어떤 제안서는 정성도 안 보이고 또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되게 중요하다. 제가 아까 그래서 그림에서 이야기했던 C919이라 그래요. 2020년 아직 그 에어라인 컴퍼니에 제공되고 못하고 아직 테스트 중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얼마나 이런 안전기술들이 항공기 개발에서 큰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이거는 2008년 이후죠. 2010년에 대해서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항공시장이 이제 성장하고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저비용 고효율 기장이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3전년 기준으로 해서는 무기 체계 독자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 KF-100와 같은 그런 시장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 제안을 할 때 경쟁을 하는 분야가 누구냐면 같은 항공에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계, 일반 기계, 조선 또는 정밀기계 또는 에너지기계 또는 전자기계 또는 자동차기계 한결같이 항공보다도 산업 규모도 크고 어떤 면에서는 파워가 있는 분야하고 이 제안서를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이 저희가 항공 쪽으로
투입을 했었을 때 더 많은 리턴 또는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 누군가가 항공산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민항기, 군용기, 부품 장비, MRO, 어떤 여러분들이 산업적인 활동을 하는데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보통 여러분들 공학자들은 그런 것에 너무 등하시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업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작성했던 게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나왔는지 잠깐 볼까요? 10분 했네요. 자, 그래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4.2%. 지금은 사실은 이제 3년 지난 이후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항공 여행사 에어라인 컴퍼니들이 어려움을 겪고 해서 당분간은 항공 산업 자체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그때 필요한 어떤 일들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기에 사용되는 복합재 비율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특히 보잉 787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수업에서 이야기했었죠. 복합자가 많이 사용되니까 이 윙이 복합자로 되어 있으니까 금속이 아니라서 그 핫에어와 같은 엔진에서 뜨거운 공기를 갖고 와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랬죠. 오버히팅이라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문제가 될까봐. 그래서 뭐를 개발했습니까? 이제 전기열 방식으로 해서 하게 됐었죠. 예. 그래서 점점점 여러분들의 복합재 비율이 증가하면 할수록 개변 관련돼서는 개변 보호 장치들이 전기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이런 복합재 구조 같은 경우에는 또 일체화 대응화, 이렇게 하나하나 조각을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라 뭐 윙 하나를 예를 들면 다 만들어서 한다든지 또는 다른 금속으로 하는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일 부품 길이가 30m, 폭6m로 그냥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러면 그 안에 이런 그 전기열 방식의 히트 매트라고 해서 전기를 통과시키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센터에서 아주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 년 지나면은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리딩하는 그런 아이디어와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상대 항공과의 이제 복합재 연구 영역도 뛰어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결빙 분야에서는 어떤 비행 중에 실제로 결빙이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해석, 다물리 기술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좋은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전 관련 핵심 시스템 설계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 잘못하면은 사고로 이어지는 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에어프랑스 447 같은 경우에도 그 조그만 피터 간의 문제 때문에 물론 조종사의 과실도 약간은 감해가 됐지만은 이제 사고로 이어졌었죠. 자, 그런 이유로 해서 결빙 현상으로부터 비행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 결빙 현상은 이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죠. 그래서 항공기 날개, 이와 같이 날개 부분, 주익, 이제 수평꼬리 날개 다 포함했어요. 공기 허브구, 윈드실드, 피터간,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터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두 군데에서 중요하죠. 로터 블레이드하고 공기 흡입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피터간도 중요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이제 꼬리 날개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대신에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면은 공략 가율 때문에 결빙이 정색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윈드실드라든지 왜냐면은 항상 뭐 아주 높은 속도로도 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는 속도가 좀 낮고 그런 경우로 해서 이제 공기 흡입구라든지 윈드실드 피터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결빙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했죠. 에어프랑스 447 같은 경우는 이제 피터간에서 생겼고 비트 스트레스 폭격기가 포함해서 이제 추락한 것도 이제 이 플래시 타입 피터간에 관련이 있습니다. 습도라든지 이제 이런 환경적 요인에서 추락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기술도 있었구나, 뭐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보통 전통적으로 공기 역학, 구조 역학, 추진, 뭐 비행 제어만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제가에서 배우는 걸 보면은 이 비행기 보이지 않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핫에어 이런 것들은 다 비행기 속에 있잖아요. 그런 기술들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해외 의존은 전적으로 지금 현재 의존하고 있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시장을 만들어야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고 또 우리가 원할 때 우리의 비행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은 사실은 우리 돈 들여서 몇 가지 중요한 체계 종합만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기술들이나 구성품들은 계속적으로 해외 업체들에 의존하는 그래서는 전략적으로 어떤 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유지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들을 하나씩 시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UAV 같은 이제 정찰기, 중고도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날개 부분에 공기 회복구, 여기는 이제 전기를 방식으로 하게 되고 여기는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죠. 글로벌 허기인가요? 프리데이트인가 그게 같은 경우는 위핑 윙 플리드라 그래서 이제 액션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싸고 좀 이제 단순하니까. 자, 그 다음에 사실 켈빈 같은 경우는 안전기술이지만은 이렇게 외국에 있는 업체들의 어떤 최종 결과물은 우리가 돈 주고 사올 수 있지만은 그 구성품의 설계를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 날개 안에 들어가는 이런 전기열 방식의 이제 켈빈 보호 시스템을 그냥 우리가 들여올 수는 있지만은 그 설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노하우를 받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거 안 해줍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켈빈 풍등 같은 경우 제가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 켈빈 풍등이 하나도 없어서 중국에 있는 대학에 있는 그것도 켈빈 풍등을 사용하고자 제가 작년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포닥이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제 밑에서 이제 포닥에 있던 사람이 중국에 교수로 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대학을 가서 그 대학에 있는 이제 켈빈 풍등을 좀 사용하고자 한 몇 개월 이야기를 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했습니다. 다 잘 된 걸로 했는데 나중에 갔다 와서 하니까 거기 있는 교수가 대학 본부에다가 그 대학도 그 켈빈 풍등이나 그 교수도 대학 본부의 허락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이게 올리더니만 거기서 노 한 거예요. 왜 한국에서 그런 걸 사용하게 되겠지 알아봤더니 이건 주면 안 되겠네. 한국은 켈빈 풍등 없으니까 자기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학술적인 이런 켈빈 풍등 사용하는데도 이렇게 정말 이제 시리어스 일을 하게 되면은 그냥 안 해줍니다. 돈을 준다 그러지 안 해줘요. 자, 그래서 그러니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이제 언감생심이라 그러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센터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복합제의 이제 윙 안에 들어있는 전기열 방식의, 여러분들 여기가 동영상 봤죠? 그런 것들.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거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연구 주제로 잡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소싱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동영상이나 자료를 봤겠지만은 이 갤럽에가 1조 3천이 소요되는 수요량 같은 경우에 2015년, 16년 이제 그 시즌의 겨울 미국 미시간주에 마이너스 30도, 그다음에 0.51, 그러니까 상당히 좀 습도가 많죠. LWC가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좋은 5행강에서 체계 시험에서 101개 항목에서 29개가 1차에서 이제 미충족이 된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동계 운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한 다음에 2017년, 18년도에 겨울에 아마 성공을 했죠.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실패했을 때는 국방기술 품질위원회는 전력화를 중단을 했고 막대 위약금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양산 일정 문제가 됐었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하고 싶은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창의성이 뭐고 도전성이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연구 또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 월급에서 하는 게 아니면은 다 국가나 어떤 벤처 회사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벤처 회사는 국가도 이게 될 만한 데 투자를 하지 될 만하지 않은 데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중에 돈 주고 돈 못 받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근데 국가 이건 한국연구재단에 지원하는 건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과 도전성을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ERC라 그래서 이 선도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뛰어난 연구진을 이제 최고로 중요한 연구를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기계 분야에 자동차가 됐든 에너지 핫한 분야가 되게 많죠. 그런 분야가 경쟁을 해서 항공 분야에 이제 물꼬로 돈을 갖고 올라 그러면은 우리가 제시하는 연구 주제 자체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수련 헬기에서 필요하니까 필요합니다. 이걸로서는 부족해요. 그러면은 그 평가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제시하고자 하는 기술의 창의성이 뭐냐, 도전성이 뭐냐 물어봅니다. 그럼 창의성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창의적이면 이야기하면 통해? 아닙니다. 창의적은 뭐예요? 전 세계에서 몇몇 그룹 빼고 나면 안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당신이 우리가 제시하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런 새로운 기술입니다. 또는 제일 중요한 기술, 그걸 설득력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증거를 가지고. 그게 힘든 것이죠. 그러면 수많은 기술 문서를 보고 사람을 만나고 경향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원생들 지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리터러처 서비라고 해서 문헌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이 분야 쪽으로 연구되어 있는지를 수십 편, 수백 편의 논문을 읽으면서 요즘 그것도 얼마나 쉽습니까?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정리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런 논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그림이 떡입니다. 열심히 읽어서 초록 읽어보고 키워드 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 신규로 한 것인지 그냥 루틴하게 한 것인지 또 이거는 이 그룹에서 세계 최초로 한 것인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창의적. 그래서 제가 이 과제 제안서를 적으면서 한 몇 개월 가장 중점적으로 제 스스로 생각한 것은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기술이 여기 나와 있는 얼마나 창의성이 있고 또 어떤 도전성이 있고 어떤 원천성이 있고 어떤 실용성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디스커션을 통해서 제 스스로 이 생각을 정리한 산물이에요. 이 몇 페이지 안 되지만은 이 한 문장 한 문장 용어 안에 그게 눅눅히 녹아 있습니다. 네,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의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합재 구조에 적응 가능한 최적화된 전기료 방식의 방제비 시스템 설계 기술. 그럼 제가 이 기술이 세계 최초입니까?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이미 보잉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입니까? 아무도 안 했습니다. 한국 환경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민수 비행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항공기 날개 복합재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올 생각을 이 당시에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헬기 로터 동체 공기 흡입구 전체 행상에 대한 다물리 결빙 통합에서 이건 그러면 세계 최초입니까? 아니면 국내 최초입니까? 이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그건 뭐가 그러면 세계 최초가 그럼 펜삽이라고 하는 하버스 교수가 만든 상용 코드가 있으면 그게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펜삽이라고 하는 그 코드도 로타와 같이 빙빙 도는 계산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공력 계산을 하려면 이게 그래서 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나라가 잘하면은 이 다른 고정익 보잉 747이라든지 F-35 전투기 만드는 것보다도 헬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대적으로 잘하는 국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헬기입니다. 그만큼 까다롭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항공기 공부한 사람 중에서 내가 고정이가 아는데 헬기 좀 아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좀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헬기 로터 해석과 결빙 정식 드랍넷 계산이 힘들기 때문에 또 그것도 뭐예요? 동체하고 공기 흡입구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그걸 제가 이거 7년간 해서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최초인 것이죠. 지금 첫 번째는 세계 최초는 아니고 국내 최초이고 두 번째는 세계 최초이고 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묶어서 그럼 이 센터에서 세계 최초를 포함한 국내 최초의 일을 하니까 이제 더군다나 이제 시사적으로 술기나 헬기라든지 이런 걸 일반인 이 기술을 모르는 사람도 그거 잘못했더니 고생하네. 그래서 이 결빙 기술의 결자도 못 들어본 사람이 평가장에 왔었을 때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의적인 거예요. 창의라는 건 세계 넘버원을 묻는 것이에요. 도전생은 뭐예요?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실패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넘버원이죠. 수련 헬기에서 한번
실패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창의성하고 도전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하고 싶은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꼭 투자를 해서 나중에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하는 기반 기술들을 그렇지만 그게 창의적인 기술이 돼야 돼요. 그걸 하니까 그거로서는 이게 이제 아주 좋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걸 하면서 인력을 만드는 거예요. 2, 3년간 석사, 6, 7년간 박사를 만들면 그 사람 회사에 가서 이런 일이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기할 때 그럼 복합적 구조에 최적화된 전기열 방식 이거 만드는 게 됐습니까? 비록 최초는 아니고 국내 최초 제가 평가장에서 이 지적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평가하시는 분이 그분의 지적이 제가 이 기술을 몇 년간 이게 연구하기 전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전기열 방식에 열을 가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많이 있어요. 전기장판. 겨울에 추울 때 여러분들 방바닥 뭘로 데웁니까? 전기장판 마트에 가면 얼마 하지도 않아요. 사서 그냥 전기 꽂으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기술하고 이 기술이 뭐가 다릅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질문에 말이 막히면은 그냥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들어볼 것이 없어요. 집에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 수업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냥 전기열 방식은 그냥 열만 내는 어떤 재로 안에 집어넣어서 하면 됩니다. 불만 안 나면 돼요. 에너지도 그렇게 에너지 전략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뭐예요? 비행기, 보잉 747, 그 비싼 30m 되는, 폭이 6m 되는 복합체 날개 안에 그걸 집어넣는데 잘못 집어넣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좀 느꼈죠? 얼마나 그냥 전기장판이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공기 중으로 속도를 날면서 구름대 안에서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가 주고받고 해서 최적의 시스템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실험도 할 수도 없고 그 엄청난 복잡한 비행기 주위에 공기 흐름, 나비 수톡소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드럼넷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페미명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또 거기에다가 복잡한 메신저라고 하는 컨트롤 볼륨, 열 전달, 드럼넷에 하는 열 유입, 럼백 월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가는 것, 표면 아래에서 열 주고받고 하는 복합 열 전달, SLD가 되면 물방울이 없어지기도 하죠. 또 다시 태어나기도 하죠. 얼음이 됐다가 물이 됐다가 표면 걸척에 의해서 비행기 표면의 전단 응력하고 연료석이 달라지면 또 얼음이 생기는 게 또 달라지죠. 그는 수많은 정밀한 이해를 거쳐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보잉 747 날개에 들어가는 복합제 전기열 방식에 그것도 최적화된 시스템을 설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그냥 전기장판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또 그거 잘못되면은 비행기가 안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공기, 액정, 아이스, 젤박기는 일회전 방지 금속이 들어있죠. 합성 고무. 또 이게 복합제도 열 경화선 복합제, 열 가사선 복합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잡한 다 들어옵니다. 그걸 해석을 해야만이 비로소 제대로 된 설계가 가능하고 그것도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 테스트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방 안에서 하는 건 그나마 할 수 있죠. 근데 뭡니까? 중국 또는 미국이 갖고 있는 켈빈 풍덩이에 가서 그걸 테스트 해야 돼요. 우리나라 있지도 않습니다. 그거 만들어서 배로 움직여서 비행기로 비싸게 해서 날라서 출장 가서 2, 3개월 고생해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게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걸려있습니다. 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평가를 하시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 진짜 힘드네. 세상에 이런 힘든 일이 있구나. 또는, 알고 봤더니 내가 타는 비행기가 이런 정밀한 어떤 고려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항공회사만 이런 기술만 갖고 있고, 나머지 회사는 하고 싶더라도 잘 못하고, 중국, 그냥 물량공사만 하다가 지금 아주 힘들고 있죠? 제대로 안 됩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들 함부로 중국이 만든 비행기 타면 안 돼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이 이런 걸 해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엔지니어나 그 사람들 제가 만나보면은 그 사람들도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이런 것들 다 본인들도 이제는 깨달아서 공부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그런 실험 시설들을 지금 이미 만들고 있어요.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전 세계에 갤러빙 풍덩이 한 15개, 20개 있으면은 좀 그 중에 3분의 1이 중국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중국의 그 앰비션이라 그래야 될까요? 항공우주 기술을 선진국 미국과 유럽 같이 하겠다는 그 야심. 제가 다른 거는 못 믿어도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유사한 분야로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하는 거 보면은 또 극초음속 실험 시설은 중국이 이제는 세계 탑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주춤하겠지만은 하여튼 그다음 제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펜사업에서는 그냥 디스크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정밀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엔진 로타 블레이드하고 엔진 공기 흡입구가 가짜에 붙어 있죠. 여러분들 UH60에서 이야기 들었죠? 예.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상호작용을 합니다. 영향을 미쳐야 그것들이 어림이 어떻게 생기고 얼마만큼 열을 가해야 되는지 다 영향을 줍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한국항공의 과자를 받아서 수련을 할 때는 그 시뮬레이션을 저희 경상도에서 했었는데 그냥 디스크로 돼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디스크가 아니고 헬기 로터콥터 전체를 다 계산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정부에다가. 자, 그게 이제 창의성과 도전성. 이제 두 가지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성은 한국연구재단 같은 데서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엔돌핀이 돌 만한 도전적인 연구잖아요. 또 세계 첫 번째 또는 한국에서 첫 번째 또 일본보다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아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분야에 중요한 연구들을 지원을 하고 역량을 키우는 것이고 근데 그것만으로 앞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연구재단도 가기정통부에서 몇 조 단위의 예산을 쓰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봤을 때는 그 투자해서 기업체에서 파이를 키우고 국가 경제에 어떤 기여를 합니까? 항상 질문을 받아야. 한국연구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줄줄이 내려와서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연구 역량 또는 새로운 연구 문제를 우리가 기술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공학 선도연구센터는 기본적으로 기술로서 그 다음에 어떤 특허로서 기술 이전으로서 또는 시장으로서 양산으로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원천성이라는 뜻입니다. 실용성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죠. 그냥 뭐 만드는데 됩니다. 뭐 물건 파는데 이용됩니다. 저도 이 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용성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 과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원천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생명의 기원은 뭐뭐 하면 여러분 기원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선도연구센터에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산업 수요 기반의 실용을 제가 강조를 했죠. 그럼 기술의 창의적 속성을 뭐라 그랬습니까? 고효율, 안전이라 그러죠. 그 키워드 하나하나를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기술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도 폭넓은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장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을 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줄의 이 용어 자체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학생들 치다 보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요. 생명의 기원이 뭐가 그러면은 그 질문 자체가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여러분들 개선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단어, 그것도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는 천착, 생각을 다시 하는 버릇을 하기 바랍니다. 생명. 예. 그러면 이 선도연구센터에서는 고효율, 안전, 고효율이 뭘 뜻합니까? 안전이 뭘 뜻하면 가서 자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면 뭐예요? 다물리 공인형. 다물리라는 이게 학술적인 용어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기능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도연구센터의 그 앞부분에 있는 행용사를 제가 수많은 고민 통해서 그걸 정한 거예요. 그 중에 산업 수요 기반은 제가 기본적으로 정했고, 그 다음에 고효율 안전, 그것도 제가 정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다가 제가 하나 붙이고 싶었던 게 미래형, 붙이고 싶으면 너무 길어져서 뺐습니다. 그렇지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원천성이 뭐냐라는 뜻은 아까 있는 고효율 안전기술의 원천성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들 원천성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천성이란 대략 이런 것이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우선은 약방의 감초 같은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항공기가 됐든 기계장치가 됐든 이런 걸 할 때 이게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효율 안전이 그런 것들인 거죠. 복합제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비행기를 만들면은 윙에도 복합제, 어디에도 복합제. 그러니까 하나의 원천적인 그런 기준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럼 안전기술, 갤빙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787에도 나오고 747에도 나오고 UAV도 나오고 앞으로 PAB 되면 PAB도 나온다는 그 원천성을 여기에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약방의 감초로 해서 항상 중요한 게 아니야. 기술적인 난이도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은 세금을 가지고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방의 감초같이 어떤 중요한 기계장치나 비행기와 같은 개발할 때 항상 부닥치는 문제일 뿐더러 그 기술의 어떤 난이도가 제법 된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게 역학이라든지 어떤 이런 재료라든지 어떤 복잡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능적인 또는 역할들이 또는 성능들이 상당히 이 복잡한 해서 그런 기능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어떤 기계장치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안전이나 고효율 자체는 약방의 감초 이야기인 거고요. 그냥 복합제라는 것 자체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서 복합제 자체는 너무 브로드하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비행기에서 안전 운항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전기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방재빙 시스템인 것이죠. 방재빙 시스템. 복합제를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방재빙 시스템 문제를 범위를 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약방의 감초일 뿐만 아니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보를 하면은 부가 창출이 되는 것이고 기술 이전을 외국에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는 이 전문성이 생겨서 이제 경제 산업 단계에서 봤을 때 그냥 남이 만든 설계 도면대로 그냥 제작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시스템을 생각하고 제작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벌써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